자, 이번 메뉴는 콩나물밥입니다. 콩나물밥은 재료가 너무 단순하죠.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 전혀 복잡하지 않은 그런 요리에 해당이 되는데요. 재료도 보시면 쌀, 불린 쌀, 그 다음에 콩나물, 제가 이렇게 콩나물을 좀 면포장에 싸놨는데요. 콩나물, 그 다음에 소고기, 그리고 이제 파마늘, 기타 몇 가지의 양념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단순한 메뉴를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냄비에 1인분의 밥을 해보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요즘은 전기밥솥을 많이 쓰지 냄비밥을 많이 안 하죠. 그리고 냄비밥을 하더라도 1인분의 양만 밥을 하는 경우가 드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메뉴 중에서 비빔밥과 콩나물밥은 1인분의 양은 냄비에다 직접 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에 누룽지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내일 양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인분의 밥을 냄비밥을 하실 경우에 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특히 누룽지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밥을 짓는 요령을 배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의외로 어렵게 느껴지는 요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같이 콩나물밥을 눌지 않게 고슬고슬하게 잘 짓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쌀을 이렇게 불려서 주기 때문에 30분 정도 씻어서 불린 쌀을 30분 정도 불린 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쌀을 불린 작업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쌀은 물기가 살짝 있을 수가 있어서 이 쌀에 물기가 많이 남아 있거나 그러면 나중에 물 분량을 정확하게 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린 쌀은 체에다가 받쳐서, 그런데 쌀의 분량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불린 쌀이 한 컵이 가득이에요. 여러분들도 쌀을 계량컵에다가 직접 재보세요. 약간씩 150g의 쌀이 주어지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쌀의 부피를 우리가 재시는 게 좋아요. 무게를 잴 수가 없어요. 저울을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피를 재시려면은 계량컵에다가 재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쌀의 분량하고 동량의 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체에다가 받쳐서 물기를 빼서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불린 쌀을 또다시 씻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쌀이 부서질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씻지 마시고 물기만 빼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을 다듬는 게 콩나물밥에서는 제일 오래 걸리는 일이겠죠. 어려운 거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단 붙이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칼질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콩나물 다듬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미리 저는 시간이 많이 걸려 다듬어서 준비를 해놨지만 보여드릴게요. 머리 부분은 다듬지 마시고 이 콩나물의 꼬리, 사실은 여기에 영양이 많다고 알려져 있죠. 아스파라긴산이라 그래가지고 숙취를 해소하는 성분이 여기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꼬리를 제거하라고 하니까 콩나물의 꼬리는 제거를 하시고 머리 부분은 제거하시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이렇게 머리 부분에 이렇게 썩은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제거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면포로 쌓아놔야 되는 이유가, 이 콩나물은 햇볕을 받으면 금방 색깔이 푸르게 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금방 색깔이 변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시험을 보러 가셔서는 콩나물을 어떻게 준비한다라는 과정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가의 기준이 많지가 않아요. 단순한 요리는. 그럴수록 재료 하나하나 준비하는 걸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미리 콩나물을 다 다듬어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는 그대로 남겨두시고 썩은 것만 제거를 하시고 꼬리만 깔끔하게 제거를 해서 이렇게 면포자기로 싸서 햇볕이 바로 들지 않도록 준비를 해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콩나물밥에 소고기를 넣어 볼 거예요. 시험에 이제 소고기가 나오게 되는데 훨씬 더 풍부한 맛이 생기겠죠. 이 콩나물밥은요, 아마 거의 유일하게 몇 cm로 하시오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식 조리사 시험 메뉴를 처음 접해보셨을 때 되게 놀라기도 하고 좀 어렵다라고 느끼셨던 게 아마 이걸 거예요. 몇 cm로 하시오, 몇 개를 내시오, 또 시간 제한이 있는 것도 어렵게 느끼셨을 텐데, 우리가 물론 그 사이즈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험장에서 사이즈가 나온 여러 가지가 적혀있는, 유의사항이 적혀있는 시험지가 다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는데, 콩나물밥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콩나물은 콩나물 나온 길이대로 하시면 되고, 고기도 고기대로 그냥 채를 썰어서 하시면 되는데, 사이즈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콩나물밥의 주재료는 콩나물이고 소고기는 부재료죠. 이럴 때는 주재료보다 더 크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께도 콩나물보다 두껍지 않도록 해주시고, 길이는 어차피 소고기의 길이는 그렇게 길게 나오지를 않으니까 나온 길이를 그냥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방향으로 썰어주시는 게 좋겠죠? 고기가 흐물흐물해서 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럴 때는 자, 고기를 잡은 손으로 꽉 눌러서 고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꾹 잡아주시고, 자, 칼에 힘을 살짝 주셔서 자, 이렇게 도마에다가 쫙 펼치세요. 또 이렇게 해서 또 펼쳐주시고, 자, 칼로 이렇게 칼 옆면으로 눌러가면서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또 자, 이렇게 썰어서 칼에 붙어있는 채로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왜 일식에서 회를 썰 때도 이런 식으로 썰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 옆에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나중에 채 썰 수 있도록. 지금은 고기를 얇게 슬라이스를 하는 거죠. 한 0.2cm 정도 두께로. 그리고 더 이상 눌러놓고 썰기 힘들다 그럴 땐 포를 떠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 고기를 꾹 누르셔서 칼로 이렇게 점여주시면은 고기가 얇게 썰어지겠죠. 자, 이것도 자,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를 해서 놓으신 다음에, 자, 이때도 칼날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손 다쳐요. 그래서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해서 칼에 힘을 좀 많이 주시고 꾹꾹꾹 밀어주듯이 채를 썰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제가 고기를 살짝 덜 잡았더니 움직여요. 꽉 잡으셔야 돼요. 칼에도 힘을 좀 많이 주셔야 되지만 고기를 잡은 손에도 힘을 주지 않으시면은 고기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얇게 썰어지지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가늘게 채를 썰어서 이 고기 자체에다 밑간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고기의 밑간으로 우리가 간장, 설탕, 파, 마늘, 깨소금, 후추, 참기름 뭐 여러 가지 7가지 양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이 콩나물밥에서는요 양념의 가짓수가 좀 적습니다. 이렇게 간장, 파, 마늘, 참기름만 나오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시험장에는 필요 없는 양념들도 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깨소금도 나와 있고, 후춧가루도 나와 있고, 설탕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콩나물밥을 하실 때 그 양념을 다 넣으시면은 실격이 될 수가 있어요. 주어지지 않은 양념을 사용을 하실 경우, 만약에 콩나물밥에서 깨가 나왔다든지 고기에 후춧가루가 보인다든지 그 자체만으로도, 그 점 하나의 점인 후춧가루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실격 사유가 됩니다. 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점수가 조금 더 많이 받고 점수를 적게 받고 하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시험에서 주어지지 않은 재료를 쓴다든지 규격에 어긋나게 할 경우에는요 가차없이 탈락이 되니까 이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양념이 들어가는지 좀 헷갈린다 하실 경우에는요 시험을 보시다가라도 요구사항과 지급 재료가 적혀져 있는 종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시험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요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 보통 따로 만들어 섞지만 자, 한쪽에서 밀어놓고 하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 고기가 한 20g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는 간장이 2분의 1 작은술. 간장을 많이 하게 되면 고기가 짜지기도 하지만 나중에 콩나물밥의 색깔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작은술, 그 다음에 다진 파도 한 2분의 1 작은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마늘은 파의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약간의 참기름만 넣어서 한쪽에서 자, 이렇게 양념을 잘 섞어주시고, 자, 고기에 골고루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양념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 밑간이 끝났으면은 자, 이제 밥을 안쳐보면 되겠습니다. 자, 냄비를 준비하셔서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손질을 해놓은 콩나물이 있고요. 자, 보통은 밥 위에다가 콩나물을 수북하게 얹어가지고 보통 콩나물밥을 안 치지만 양이 적어요. 그럴 때는 밥이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을 먼저 깔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저도 냄비 바닥에다가 콩나물을 널찍하게 먼저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아까 물기를 다 제거한 쌀 1컵의 쌀이었어요. 자, 1컵의 쌀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고기를 볶지 않고 그냥 넣습니다. 이거 고기 또 볶아서 넣으시면 안 돼요. 그 대신에 고기가 서로 뭉쳐 있으면은 익은 다음에도 뭉쳐서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이렇게 좀 손으로 흩어주세요. 가능하면은 나중에 다 골고루 섞을 거지만, 자, 가능하면 고기가 뭉쳐지지 않도록 잘 흩어서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의 양을 정하셔야 되는데, 콩나물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물 양이겠죠. 밥을 할 때 물을 얼마큼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우리가 압력밥솥을 이용할 때는 물의 양을 좀 적게 잡지만, 냄비밥은 물의 양을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불린 쌀일 경우에는 물과 불린 쌀을 동량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분리쌀이 한 컵이기 때문에 저도 한 컵을 아주 가득 물을 떴는데요. 저는 여기서 물을 한 큰술 정도만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물을 한 큰술 덜어냈냐면요, 콩나물에 수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자칫 밥이 질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비빔밥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동량으로 그냥 잡아주시면 딱 맞지만, 콩나물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서 콩나물은 자기 자체의 수분으로도 있고 또 수분을 발산을 하기 때문에 밥이 질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 큰술 정도만 덜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지금 당장은 쌀 위에까지 물이 차올라오지 않지만 끓으면서 물이 차올라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뚜껑을 덮어서 익히셔야 됩니다. 자, 뚜껑을 덮고, 자, 우리가 보통 밥을 할 때 일단은 센 불로 시작을 하죠. 센 불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끓은 다음에 밥에 물기가 없을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보통은 불을 약하게 줄여서 뜸을 들여가지고 밥을 완성을 해주는데, 1인분의 쌀을 가지고 밥을 하실 때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요, 너무 센 불로 시작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콩나물밥을 앉혀놓고 밥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앉혀놓고 다른 한 가지 요리를 하실 때 콩나물밥에 신경을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불을 세게 해놓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타는 냄새가 막 나는 거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중불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밥이 그렇게 타는 경우가 많이 생기질 않아요. 아예 비빔밥이든 콩나물밥이든 냄비밥, 1인분의 냄비밥 하실 때는 아예 처음부터 중불로 시작을 하세요. 중불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끓기 시작을 하면 불을 아예 약하게 줄여서 뜸 들이듯이 밥을 해주시면은 누룽지도 많이 안 생기고 타지 않게 밥을 지을 수 있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비빔밥하고 콩나물밥은 그 자체가 시험 시간이 많은 편이에요. 비빔밥도 50분이라는 시간을 주고요. 콩나물밥은 들어가는 재료가 많지도 않은데도 시간을 30분이나 줍니다. 콩나물 다듬는 거 말고는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콩나물밥하고 뭔가 다른 요리가 나왔다고 했을 때도 충분히 사실 시간 안에 해서 내실 수 있는 요리이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 하실 게 없어요.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불을 세게 한다고 해서 밥이 그렇게 막 뚝딱뚝딱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불 정도에서 밥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누룽지 생기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타지 않게 밥을 지을까를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밥이 끓기 시작하면 궁금해서 자꾸 뚜껑을 열어보게 되는데요. 그냥 흰 쌀밥인 경우에, 비빔밥의 밥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열어보셔도 돼요. 그런데 콩나물밥은 중간에 콩나물이 안 익은 상태에서 뚜껑을 열게 되면 비린내가 나죠. 네. 콩나물을 삶을 때도 그래서 구수하게 콩냄새가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뚜껑을 열어볼 수가 있는데, 이 콩나물밥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뚜껑을 열게 되면은 비린내가 나니까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열어보시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김이 올라오면 냄새를 살짝 맡아보세요. 맡아보셔서 그 비린내, 콩 비린내가 아니라 고소한 콩 냄새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한 번쯤 뚜껑을 열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끓어서 김이 올라오게 되면은, 자, 중불로 시작을 하셔서 김이 올라오게 되면은 불을 약한 불로 해서 뜸을 들여주듯이 밥을 해주시고, 그 김이 거의 잦아들어요. 그 김이 거의 잦아들었을 때 어느 정도 뜸이 다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이 잦아들었을 때쯤 뚜껑을 열어보시고, 밥에 물기가 좀 남아있으면은 잠깐 더 뜸을 한 2, 3분 더 들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의 수분이 없이 이제 김이 올라오는 것도 거의 멈춰졌다 그러면은 밥이 다 된 거니까 위아래 잘 섞어가지고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콩나물밥은요, 양념장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콩나물밥은 사실은 맛있는 양념장, 봄에 많이 나오는 달래 같은 거 다져가지고 양념장 해가지고 비벼 먹는 그 맛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양념장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라고 하는 말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양념장을 억지로 만들어 내다가 거기다가 깨도 섞어서 내고 이러면은 그 자체가 그냥 실격 사유가 돼버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밥이 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나물밥이 이제 뜸까지 잘 들은 것 같으니까 한번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이 잘 된 것 같죠? 자, 봐도 자, 누룽지 생기지 않고 밥이 아주 잘 됐습니다. 원래 누룽지 생긴 밥이 더 맛있기는 하지만 시험에서 제출량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 콩나물을 바닥에 깔았더니 더 많이 안 누른 것 같아요. 자, 콩나물이 이렇게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일단은 살짝 섞어주시고, 자,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료가 콩나물이니까 콩나물이 좀 많이 보이게끔 담아주시는 게 좋겠죠. 밥이 뭉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소고기도 군데군데 보이도록 해서 소복하게 담아주세요.
한 컵의 쌀이면요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밥 양이 남김없이 다 담으세요. 자, 질지도 되지도 않게. 그 다음에 콩나물이 잘 보이도록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기하고 콩나물이 잘 안 보일 경우에는요, 자, 젓가락을 이용해서 자, 위에다가 골고루 얹어주시고, 혹시라도 고기가 좀 뭉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살짝 이렇게 뭉쳐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주재료가 콩나물이기 때문에 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콩나물을 위에 조금 이렇게 풍성하게 보이도록, 그 대신에 밥을 너무 가리지 않도록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리 콩나물밥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콩나물밥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콩나물밥에서 주의하실 점은 콩나물을 꼬리만 잘라내시고요. 그 다음에 면보로 잘 덮어서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미리 밑준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소고기 양념을 하실 때 깨라든지 후춧가루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소고기를 볶아서 올리지 않도록 양념한 상태로 밥 위에 올리셔야 된다는 점 굉장히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냄비에다가 놓는 순서로는 맨 밑바닥에 콩나물을 깔아주시고 그 위에 불린 쌀, 그 다음에 고기를 얹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의 분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 양은 쌀하고 동량으로 맞춘 다음에 한 큰술 정도만 덜어내시면 딱 알맞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자, 마지막 불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은 뚜껑을 덮어서 중간불에서 시작을 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센 불이 아니라 중간불에서, 그 다음에 끓어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절대로 뚜껑을 열지 마시고 불을 약하게 줄여서 밥이 다 될 때까지 약한 불로 뜸들이듯이 밥을 해주시면은 누룽지 생기지 않는 완벽한 이렇게 윤기 나는 콩나물밥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담으실 때는 밥과 그 다음에 콩나물과 소고기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루도록 예쁘게 소복하게 담아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